시명 뭐다 하면서 이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름이 그다 하면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약간 애매한 부분. 연기적인 사고방식을 그거를 자꾸 확실히 하는 계속 심화 복습 과정이 금강경이거든요. 무엇은 무엇이 아니라 그 이름이 무엇일 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무엇이다. 이렇게 개념화로 규정을 해버리면은 그것은 실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무엇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현재 무엇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의 인연으로서 작용하고 있을 때에만 이게 컵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현재 이름은 컵이다. 그런데 요 인연이 닿으면은 컵만으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요게 딴 걸로 바뀌면은 딴 이름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엇이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중생이에요. 그죠? 내가 중생이에요. 그러면은 당신은 중생이다. 하지만은 진짜 중생이 아니고 지금 말하자면은 중생이다. 현재 상태는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실체는 당신이 보살이 될 수도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그렇다면은 딴 것도 아니고 이제 장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에 뭐 장음은 장음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음이다. 말하자면 장음이다. 장음은 뭐예요? 장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훌륭한, 아름답게 꾸민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불국토를 만들겠다. 당연히 불보살, 우리가 불자라면은 불국토를 만들어야 돼요. 부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처님의 일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불국토를 만드는 거라고 이걸 넣어서 규정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요 인연이 지나갔을 때에는 안 맞잖아요. 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장음하는 거 맞는데 그거는 그 인연에만 장음된 겁니다. 인연이 딴 거있을 때는 딴 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뒤에 후렴구로 나오는 게 아인중생수자 나오는 게 나에 대해서 이런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게 틀린 것처럼 장음을 하되 장음이 무엇이다라고 고집을 하면은 그건 장음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되 내가 건진 중생은 없다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은 당연히 중생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 구제가 무엇이다라고 아인 중생 수자까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그 이름이 무엇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거 하는데 그것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은 말하자면은 그렇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네? 장음은 장음이 아닌데 말하자면은 장음이다. 이렇게. 왜? 지금은 장음의 용도가 있으니까. 시름에 붙어 나오는 게 그거 쭉 보니까 뭐 장음, 대신, 반야바라미, 이신, 세계, 삼시, 이사 이런 게 다 시명 뭐다 시명 뭐다. 그 이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 말하자면 그래서 그거 뭐 현대의학 가운데 제일 저는 이쁜 게 말하자면 그렇다. 그러니까 엄마가 애 잘 되라고 애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건 뭐 이뻐하는 것도 있고 껴안아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후드려 패는 것도 있거든요. 그죠? 다 그거 애를 사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애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를 가지고 이것이 애 사랑이다 하면은 만날 때마다 두드려 피면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건 부속이지. 자기를 투사한 거지.
그래서 금강경은요, 금강경을 가지고 자꾸 뭐 선식으로 금강경에 모든 게 다 있다. 마음의 모든 게 다 풀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금강경을 글자 그대로만 한번 쭉 보십시오. 금강경의 시작은 금강반야고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금강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이에요. 일체유의법을 현장은 재화합소위라고 돼 했거든요. 일체는 전부 다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조건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변하는 것들이다. 정말 꿈같이 변하고 아침 이슬같이 태양 만나면 변하고 그게 금강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금강경이 벼락, 금강이라는 벼락으로서 딱 쳐가지고 반야를 드러내서 바라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일체는 변하는 것이다. 조건 결합이다. 요거를 확실하게 가져라 이 말입니다. 이게 금강경입니다. 마지막에 그 개송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식의 금강경은 그런 식으로 쫙 수밀관하게 풀리는데 금강경을 이제 육조 스님이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 이제 뭐 선종의 이거다라고 두드려 맞추니까 갑자기 금강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구계가 뭐냐 해가지고 서로 막 이거다 저거다 헷갈리고 이러는 거죠. 그거는 선적인 입장입니다. 네. 금강경이 대단한 경전이라고 봉원사에서도 소위 경전으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대단한 경전 맞아요. 깨달음 읽으면 솔직히 마음에도 안 왔고 솔직히 경을 읽고 깨달아라는 뜻인데 깨닫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계속 명송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공덕이 있을까요? 믿고 있으면 공덕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훈습이 되고 내가 굳게 믿다가 보면 나중에 그 뜻이 터득이 된다니까. 그 전까지는 안 되지만은.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길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일단 금강경의 구조가 이렇게 재화합소위 모든 것은 일체는 화합으로서 인연화합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는 변하는 것이다. 요거를 내 생각의 중심에 굳건히 가져갖고 있으면은 금강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만나더라도 자꾸 이제 자리 이탈이 더 큰 걸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상대의 패러다임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규정한 대로. 그러면은 상대의 규정을 넘으면 상대보다 내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자유롭죠. 그래 금강이라는 벼락을 친 거죠. 그래서 뭐 선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조가 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들어와도 30대 때릴 거고 안 들어와도 30대 때릴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장난친 건데요. 그 그냥 정답은 그 말에 끌리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요 금 들어와도 들어마도 요 말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 패러다임에 내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말하면은 패러다임에 끌려오거든. 그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답이 그 말 하는 순간에 그냥 입을 한 대 세려버리거나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날 규정을 하냐. 진리가 이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진리를 검증하는 방법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 이걸 부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러면은 뭐 가운데 금에 설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패러다임에 말렸잖아요. 그럼 그건 없게 봅니다. 이제 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화합이기 때문에 풀면 돼요. 상대의 의도를. 그래 선문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밑에 이제 탁 의도 하나 가지고 온 다음에
딱 던져놓으면 전부 다 말에 걸려 자빠진다고. 그러면 왜 멀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 다 파느냐. 그래, 저번에 제가 저거 했던 저거, 남전 참묘 얘기. 그 유튜브 한번 올렸잖아요. 그죠? 남전 참묘. 그것도 그거예요. 동당과 서당에서 맨날 쌈박질이라고, 이것들이. 에? 또 쌈박질 맞아요. 우리도 그게 조주 때만 그런 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어느 선방이고 가가지고 다 보십시오. 참선할 때는 다 폼나게 참선하다가 방선 시간에 보면은 전부 별 희한한 얘기들 다 하잖아요. 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마음 안 맞으면 편 갈리고 맨날 이렇게 싸우거든. 근데 싸우는데 조주가, 아니, 남전이 갔다 왔을 때 외출하고 오니까는 이번에는 고양이 가지고 쌈박질하고 있더라고. 에? 그러면은, 좋다. 고양이 갖고 니들 싸운다. 그럼 고양이라는 원인을 없애면은 싸움이 없겠네. 그죠? 조준 말이 틀렸습니까? 남전 말이 틀렸습니까? 니들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 싸우는 원인을 없애버리면, 빌미를 없애버리면 사이좋게 지낼 거 아니냐. 에? 그럼 진짜 그런 거야? 하고 한번 말해봐. 그랬거든요. 아무 말 없으니까 고양이 죽여버렸잖아요. 원인을 없앴잖아요. 그럼 평화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싸우는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스님이 왜 죽였을까? 또 하나가 없어지니, 적이 하나 없어지니까 새 적을 만들어내가지고 또 싸우고 있다고. 우리식으로, 요 기신론식으로 말하면 그게 분별사식입니다. 편나누기입니다. 에?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내가지고 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게 저녁에 조주가 왔다 이거지. 조주가 와가지고 남전이, 야, 이래가지고 내가 고양이 죽였어. 그러니까 조주가 바로 오자마자 신발 벗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왜 고양이 갖고 싸워? 사실은 서로 편나누기의 이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은 뭔가를 규정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신발이 무슨 신고만 다니는 거냐? 하고 여기에 하면 모자지. 쓰기 나름이지. 에? 왜 신발을 가지고 신발로만 생각을 하나? 이 빙신들아? 이 말이에요. 에? 요 모자고, 에? 손에 들고 빼면 무기가 되는 거고, 장식품도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훌륭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남전이, 네가 있었으면 고양이 안 죽였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핑계에 다 쏟는다, 이 말이에요. 핑계. 예? 그게 여기서는 분별사식입니다. 이렇게. 네. 남녀가 만나가지고요, 그냥 첫눈에 좋아할까 싫어할까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게 분별사식입니다. 그 다음번에 합리화시키는 과정만 남은 겁니다.